네, 검찰이 지난달 29일이었죠.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개인 외곽 후원 조직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2021년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장 소장님, 검찰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선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검찰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품을 살포해서 공모한 부분, 그리고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경선 때 뿌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길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3곳을 추가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캠프 3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송영길 대표에게 어떠한 혐의점이 있는지, 송영길 대표가 인지했는지, 아니면 지시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사팀이 지난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가를 발견했거나 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선 당시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선 자금 전체를 들여다보겠다. 예. 이게 검찰의 목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돈봉투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전달한 사람이 있고 자금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돈봉투가 전달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하는 모양새로 볼 때는 경선 자금 전체를 다 회계 자료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전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면 또 다른 혐의를 포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검찰이 특히 특수부 수사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네. 계속 별건 수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심하고 만약에 이렇게 덤빈다고 하면 또 다른 별건이 나올 가능성도 가지를 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원래 돈봉투와 관련한 불법 자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 그것 자체라기보다는 경선 자금 전체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경선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 사용됐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다 보면 정상적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당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까지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 기존에 수사하는 방식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뒤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어떤 혐의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생각보다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네.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경선 캠프 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죠. 이른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위 먹사연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이 먹사연의 후원금이 경선 캠프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사실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먹사연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일종의 이제 후원 조직이잖아요. 후원 조직이고 한 3억 7천만 원 정도 2021년에 그 기부금을 모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당내 경선 직전 한 2달 동안에 한 1억 남짓한 돈을 또 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검찰은 그것 이상의 어떤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매각 조직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경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매각 조직을 통해서 돈이 건네졌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불법에 해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자금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조직까지 들여다보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사의 갈래나 수사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늠해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 이건 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강내구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래구 회장 얘기인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그 얘기는 내가 처리한 9,400만 원 이외에 영길이 형 개인적으로 또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처리를 한 별건의 돈이 있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정근 녹취록에 의하면은 저렇게 송영길 대표가 아니면 송영길 대표 측이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다. 네. 돈봉투 전달이라든지 뭐 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 아니면 인지를 했다? 이러한 뉘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송영길 당 대표가 이 사실을 최소한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앵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좀 뭐 본인이 알아서 뭔가를 자금을 처리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강래구 전 감사를 구속해가지고 아니 이거 송영길 대표 알았냐 몰랐냐, 당신이 마련한 거 왜 더 있냐 없냐 이런 걸 추궁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좀 차질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분들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좀 어떤 명확한 증거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전당대회를 치러봤지만 전당대회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 비용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뭐 억 단위로, 두 자리 숫자 억 단위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9,400만 원 정도로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검찰은 얘기할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많은 자금을 모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이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박차를 가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현역 의원들도 몇 명이 더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송영길 대표나 민주당이 어려워할 정도의 많은 증거와 자료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은 상당히 골치 아프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방금 전에 현실 정치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당대회 때 돈을 수억씩 쓴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를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일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그러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자금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불법적인 자금이 안 나올 것이냐,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민주당도 기탁금 1,500만 원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하면 수억 정도는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일 네. 거예요. 국민의힘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국민의힘도 뭐 최근에 전당대회 했으니까. 예, 국민의힘도 기탁금이 1억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1억만 씁니까?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전국 지역 투어도 하고 각 당원들한테 조직을 운영하는데 또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또한 합법적인 자금입니까? 어디서 난 겁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실은 현실 정치 문제하고 실제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가 어떻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검찰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 자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수사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현실 정치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고칠 거냐, 네. 이런 논의까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물극 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선 긋기를 했는데 송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인이 직접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에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장 소장님, 사실 검찰이 계속 부를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진 출석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는데 검찰이 조사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형사소송법상 네. 일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검찰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날짜가 맞으면 이제 피의자가 출두하는 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소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나가서 조사받을래요. 그러면은 검찰이 뭐 당신이 오겠다 그러면 오는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줄 것도 같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검찰청 밖에서 그냥 되돌아가라. 당신 조사할 계획이 없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와서 그냥 차 한잔하고 다음에 오시라. 이제 연락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당당해, 나는 떳떳해, 나는 문제 없어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출두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좀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해명을 하질 않아요. 그냥 나는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연루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의 실체는 말하지 않으면서 예. 본인은 문제 없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두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건데 과연 이게 또 뭐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네. 뭐 내일 가기 전에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검찰에 출두하는 여러 가지 입장과 뭐 자세 그리고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예.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입장은 나는 몰랐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에 대해서 일단 전혀 조율이 안 됐고 종전의 입장과 같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어쨌든 사전 조사 끝나고 최종적으로 부르긴 부를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도 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 모양새가. 왜냐하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럼 책임지는 모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한 게 자진 출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나올 필요 없습니다. 뭐 형사소송법상 뭐 절차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여당 전직 당대표가 이런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면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하는 얘기하고 검찰 뭐 검사 앞에 가가지고 조사실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 정치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쓰긴 썼다. 근데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만 난 사실 잘 모르긴 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와서 쓰여진 건 뭐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회계 자료 있으면 가지고 가서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마냥 나오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만나서 송 전 대표가 어디까지 수사에 협조할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의사타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 모양새를 취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 전 대표는 또 이르면 내일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진짜 한다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또 똑같은 동화 반복일지 궁금하거든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는 몰랐다라고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궁금해하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2번이나 처리 완료, 윤 처리 완료, 전달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낸 것이 보도가 됐고 또한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엔 영기령이 많이 마련했어 처리 잘했더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요 강래구 감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이 단순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만 상의를 해서 그런 돈봉투를 마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의원들에게 나눠줬겠냐고요. 이거를 당연히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러한 공을 세웠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후보를 만나가지고 조금이라도 1, 2분이라도 만나면 자기가 이러한 일을 했어요. 내 공 좀 알아주세요. 라고 자랑을 해요. 나중에 뭔가를 약속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했구나. 칭찬받으면 나중에 사무부총장 자리도 주고 뭐 다른 사무총장 자리도 주고 윤관석 의원 사무총장 자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농공행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좀 명확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몰랐어. 그렇게로 넘어가기에는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동의하고요. 송 전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예를 들면은 자신이 뭐 당 대표였기 때문에 경선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당내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회계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먼저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뭐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하고 송 전 대표가 인식하는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됐든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이 자신이 돈을 한 푼도 안 낸다. 그것도 좀 이상한 모양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자꾸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직구처럼 가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들여다보겠다고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또 다른 압박의 수단으로 뭐 우회적으로 친다거나 이런 것들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직까지는 수사팀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송 전 대표를 자꾸 쳐다보는 상황, 입을 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송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송 전 대표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박광훈 의원이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이상 얻어서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 임기가 시작이 되죠. 지금 당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봉투 의혹으로 갈라져 있던 당내 내용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쇄신 의총을 열어서 전체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김서환 평론가님, 일단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거취 여부가 좀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선당우사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당에 일단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예. 송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돼 있는 혐의 그 벗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꽉 닫고 그냥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소 억울한 측면은 본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굉장히 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당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도 될 건데 안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당에서 혁신하는 작업,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안 보인다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에 과연 그 정도까지 추진력 있게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 리더십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에 모든 거 맡기고 그냥 내몰리듯이 떠밀려 가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그 끝에 그림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줄 것이다. 최대한 당을 수습해 나가는 모습을 뭐 당내 갈등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또 화합하는 방식으로 가되 예.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가급적 지는 방식으로 좀 의견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비명계 온건파 좀 합리적인 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좀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로 뽑혔다고 해가지고 예. 내가 비명계의 대표 주자야. 내가 비명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친명인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각을 세워가지고 내가 당을 좀 혼란스럽게 몰고 가야지. 내가 당을 바로잡을 거야. 친명 일색으로 그렇게 당이 흘러가거나 그런 주장들이 당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도록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당분간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에게 철저히 좀 호흡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부터 여러 의원들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크잖아요. 검찰 조사 받고 있고 기소당했고. 그런데 뭐 민주당 지도부의 넘버 2가 당대표랑 싸운다?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광훈 의원이 비명계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당대표와 호흡을 잘 맞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원내수석이라든지 대변인들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을 보면 예. 그렇게 좀 뭐 법조인 출신들로 많이 이분들 임명을 했어요. 그런 것들 보면 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원내 차원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져요. 네. 정치적인 투쟁보다는 여권에 대한 법률적인 투쟁을 좀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장성철 소장님 감사합니다.